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K조선업을 향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돕는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의 1등 공신으로 꼽히면서 국내외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타결 전후로 중국 영문 매체들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기사들을 줄줄이 내보냈는데 내용을 보면 조선업 협력이 미국이 중국의 지배력을 견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보상이 불확실하고 장기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그닥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중국은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살짝 미리 소개해드린 이 영상은 지난 1일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기념일을 맞아 중국 관영 CCTV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중 일부인데요.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중국 군사력을 과시하는 장면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끈 건 최신의 항공모함 푸제남과 함재기 젠15T입니다. 푸제남은 2022년 진수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으로 취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함재기 출격 방식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기존 항공모함 두 척 모두 다소 구식인 스키점프 방식으로 함재기를 띄웠다면 푸제남은 전자석에 전류를 흘려 전투기를 살짝 띄운 뒤 빠르게 밀어올리는 전자기 캐터펄트 방식을 도입했는데 무기와 연료를 잔뜩 실은 무거운 전투기도 신속하게 출격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한층 진보한 기술인 만큼 푸제남을 제외하고 현재 이런 방식을 쓰는 건 미국의 최첨단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가 유일합니다. 또한 푸제남은 최신 위상 배열 레이더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갖춘 젠15T를 비롯해 함재기 7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중국군의 작전 반경을 크게 늘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모든 걸 자체 기술로 만들었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런 메이드 인 차이나 항모가 푸제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2019년 실전 배치된 산둥함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한 최초의 항모입니다. 지난 7월 초 홍콩을 처음 방문했을 때 현지인들을 열광케 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당시 미국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산둥함이 홍콩에 도착한 바로 그날 미국 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입항한 건데요. 이를 두고 필리핀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용 액션이 아니었냐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중국의 해군력이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며 세계 최강 미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처럼 드넓은 바다를 사이에 둔 국가 간 갈등에서는 해상 지배권이 지역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에 해군 전력을 놓고 보면 미국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먼저 항모 숫자로 보면 현재는 미국이 11척으로 중국을 크게 압도하지만 전체 군함 숫자에서는 중국에 한참 밀린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2030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함 수리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미국에는 골칫거리입니다. 2019년에는 서태평양에서 중동으로 파견된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교대할 항모의 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냉전 이후 가장 긴 295일, 그러니까 약 10개월 동안이나 중동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작년에는 동아시아 해상에서 100일 넘게 미국 항모 공백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다의 지배자를 자처하는 미국으로서는 자존심을 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선박 건조 역량이 거의 붕괴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난해 유출된 미 해군 자료인데요. 중국 조선소의 연간 군함 생산 능력이 미국의 2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함을 빼고 일반 상선만 놓고 봤을 때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지난해 기준 상선 생산 점유율은 중국이 53%로 압도적 1위였던 반면 미국은 0.1%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처참한 현실은 이분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A single shipyard in China now produces more ships every year than all of the American shipyards combined. Think of that. And it was a business that we used to dominate. 이 발언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게 실제로 세계 최대 조선업체인 중국국영 선박그룹공사 CSSC가 작년에 만든 대형 상선이 250척이 넘는데 같은 기간 미국 내 조선소 4곳 전체에서 건조한 건 5척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업체가 지난해 만든 상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조선업체 전체가 만든 상선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조선업이 죽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 조선업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미국 조선업은 2차 세계대전 전후 세계 시장을 지배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다 점차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업을 보호하겠다며 1920년 제정한 존스법과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보조금 지급 폐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존스법은 미국 내 운송에 쓰이는 선박은 미국에서만 만들도록 해 미국 업체들이 외국과 경쟁을 피할 수 있게 했는데 미국 업체 입장에서는 적당히 배를 만들어도 마진을 뽑을 수 있다 보니 기술 개발이나 경영 개선 등 골치 아픈 일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 그러는 사이 인건비와 자재값은 꾸준히 올라 결국 가격은 비싸고 질은 그닥인 배를 그것도 빨리 만들지도 못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제조업 부흥을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선업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는데요. To boost our defense industrial base, we are also going to resurrect the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y, including commercial shipbuilding and military shipbuilding. 4월에는 미국 조선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10월부터는 미 무역대표부가 나서 중국에서 만들거나 중국 기업들이 운항하는 선박에 비싼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여파로 올해 상반기 중국 조선소의 신규 수주량은 1년 전보다 68%나 급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등장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한국 조선업은 세계 2위 수준인데다 LN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경쟁력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어 해운업계의 큰손 미국의 지원까지 등에 업는다면 중국에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이 1,50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미국의 조선소를 짓고 조선 인력 양성과 선박 유지 보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업체에는 미국 조선업 진출과 더불어 방위 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 측은 미 해군과 미국 전투지원함 건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민간 상선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쯤에서 눈여겨볼 게 바로 전략상선입니다. 전략상선은 장거리 수송이 가능한 민간 선박으로 평시에는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다 전시에는 징발돼 보급과 전투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전략상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박이 중국은 5,500척에 달하지만 미국은 80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5월 미 의회에서는 향후 10년 내 전략상선을 250척으로 늘리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중요한 건 해당 법안이 고사 직전인 미국 조선업 상황을 고려해 외국에서 만든 상선도 한시적으로 전략상선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한국 조선업의 발목을 잡았던 메이드 인 USA 룰을 피해갈 수 있어 상선 시장 개척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중국 언론들의 우려를 질투나 기우만으로 보기는 힘든 게 실제로 미국 조선업의 재건이 쉽지 않은 데다 불확실성 역시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쪽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을 주장만 한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는 있겠다. 다만 저희가 미국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미국의 수요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국 모두가 같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어야만이 마스카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